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설은 잘 쉬었습니까? 네, 사장님은요? 잘 쉬었습니다. 회원님들도 뭐 설은 잘 보내셨나요? 그렇죠. 명절날 그죠. 주식쟁이는 명절에도 마음 편하게 모시죠. 그런데 이번에 그죠. 현금을 좀 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뭐 마음이 편하죠. 편하죠. 그래, 에이구, 뭐 빠지면 또 사면 되고, 오르면 남은 걸로 좋고. 그런데도 이제 이 한 번씩 일창 오는 거 보면 또 그런 게 오더라고요. 그 다우 나스닥 많이 오르는데 하필이면 우리 쉴 때 올라가지고 속상하다. 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다 계산하면 주식 못 합니다. 그러니까 쉴 때는 편히 쉬세요. 이래 말씀드렸거든요. 그 명절에도 이제 어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언제쯤 매수가 가능할까? 그런 질문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 장세를 봐야 된다. 그리고 절대 조급해 하지 마시라. 그런 말씀 드렸고, 또 하나는 그런 말씀을 또 드렸어요. 지금 주식시장이 엄청 싸다. 싼 거는 맞다. 그러니까 흔히 어떤 그런 어떤 분석, 이제 고전이죠, 고전. 고전적으로 어떤 장이 폭락을 한 이후에 보통 보면요. 특히 고점 대비 한 20%, 요 정도 하락이 나오면 웬만한 종목이고 차트가 다 깨져 버리잖아요. 그래 되면 거진 지지선이라는 게 거진 없어져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바닥으로 두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전혀 이제 감이 안 오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보면 어떤 고전적으로 어떤 옛날 어떤 방식으로 또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보면 어떤 앞전에 말씀드린 어떤 연기금의 어떤 매수 포지션 그런 계산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뭐 고점 대비 몇 프로 빠졌느냐 빠진 거에 대해서 어떤 과거의 어떤 흐름, 대응 이런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아니면 주식, 우리나라 주식 전체를 묶어서 뭐 PBR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어쨌든 지금 보면 삼전, 하이닉스 또 그죠? LG 에너지 솔루션 얘가 가세되고 그러면서 지수에 대한 어떤 왜곡이 많이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수 자체는 어느 정도 방어가 되었다 해도 실제 보면 개별 종목으로 보면 그 52주 신저가 싼 주식들이 무지하게 많이 늘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좀 포괄적으로 쉽게 생각하면요. 넉넉하게 생각하면 내가 한 6개월, 1년을 내다보고 나는 주식 삽니다 하면 지금 웬만한 거 그냥 사놓고 한 6개월, 1년 기다리면요. 웬만한 거 다 수익이죠. 그런 종목들이 늘려있죠. 그러니까 어떤 주식 하는 사람은요. 좀 생각도 좀 여유가 있어야 돼요.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어찌 보면요. 살 때도 배짱이라 했지만 주식을 사놓고도 대응을 할 때도 배짱으로 하셔야 돼요. 뭐 6개월 기다리면 다 수익이라는데 지금 내가 최저 바닥 꼭 살 필요 있나? 그런 어떤 느긋한 마음으로 하면요.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너무 겁먹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10원이라도 싸게 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고민을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죽을 만큼 힘들고 비전이 없으면 그건 주식 안 해야죠. 접는 게 맞죠. 그죠? 그런데도 하는 이유는 항상 이런 급락은 돈 벌 수 있는 큰 기회였다. 우리 조금만 지나서 한 올여름 다가오면요. 그때는 또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그때가 기회였는데. 또 한 번 기회 놓쳤다. 이런 이야기 아마 하지 싶어요. 그래, 그만큼 주식은 안 망해요. 죽지도 않고.
제 30몇 년 동안 수많은 어려움 쭉 지켜봤거든요. 근데 주식은 안 죽더라고요. 항상 신용, 미수친 개인들이 다 죽었죠. 가면 오늘 장세 크게 한번 볼게요. 크게 보면 환율이 마이너스, 그죠? 한 2원에서 뭐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었어요. 근데 마이너스 한 2원이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환율로 따져보면 이 변동폭도 엄청 큰 거죠. 무시 못할 만큼. 우리가 여행을 간다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을 한전을 해도, 그죠? 100만 원을 한전을 해도 이 달러가 강세냐 약세냐에 따라서 우리가 100만 원을 한전했을 때도 우리가 실제 받는 돈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체감할 만큼. 100만 원을 한전해서 우리가 동남아 저런 데 놀러 가면 고급 호텔 하루 숙박료가 왔다 갔다 하죠. 환율에 따라서. 이거 그만큼 큰데 어떤 기업으로 따져보면 이게 엄청나죠.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기업들은 환해지라 해가지고 그만큼 우리 옵션처럼 해지를 이렇게 걸어두기는 두죠.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약간 규모가 작은 이런 회사고 큰 대기업들은 그걸 갖다가 실제 반영하기에는 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변동성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특히 요즘 에너지 같은 거, 그죠? 석유도 지금 배럴당 한 85불 요 정도 하는데 환율을 감안하면 실제 배럴당 100불이 넘어간 셈이 되는 거죠. 통상적으로 보면 이 환율이라는 건요, 움직임이 석유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항상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석유값이 올라도 석유값이 오른 만큼 환율이 또 우리로 봤을 때는 또 워낙 강세를 띠니까 그게 어느 정도 상쇄를 시켜줘요. 근데 지금 같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는 일반 기업들이 감당하기 굉장히 버거워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특히 항공업종이나 아니면 1차 산업 이런 쪽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에너지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죠. 근데 석유 가격 오르고 환율, 원화 약세 띄고 하면 이중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기업이 실제 감당했을 때 견뎌낼 수 있는 기업 얼마나 있을까? 이거는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요게 지속성이냐, 일시적이냐, 이제 이것도 일단은 봐야 되고요. 또 일단은 에너지 가격이 오르는 것도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오르지만 일단은 러시아와 그죠? 우크라이나 이 사태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요게 이제 포지션이 정해지겠죠. 저희가요, 어떤 세계 정세를 공부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막 분석을 하잖아요. 정답을 찾을 필요는 없어요. 또 전망을 우리가 분석을 한 데서 맞다는 보장도 없고, 하지만 이런 접근 방법은요, 체계화되고 생활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견뎌낼 수 있어요. 세계적인 흐름, 추세 이런 걸 아무것도 모르면요, 주식을 하면 무조건 망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큰 흐름을 자꾸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나는 초보라서 못 봐. 나는 경험이 없어서 못 봐. 그래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시면 절대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맞든 틀리든 생각을 자꾸 하셔야 돼요. 이런 흐름, 내 생각에는 이럴 것 같은데 자꾸 전망을 하는 그런 어떤 공부 방법, 생각 방법을 자꾸 길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크게 보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얘들이 전쟁을 할까 안 할까, 2주 연기했는데 어떻게 될까? 이것도 보면 이제 제 생각엔 그래요. 어떤 러시아가 추구하는 거, 중국이 추구하는 거, 또 미국이 추구하는 거 각자 다 틀리잖아요. 자기 입장에서. 근데 일단은 가장 큰 틀에서 보면
러시아는 어떤 구소련의 그 영광은 재현을 못해도 최소한 그 자기네들 옛날 어떤 구소련의 영역 거기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은 행사하는 그런 러시아가 되고 싶은 거죠. 어떤 큰 꿈도 없어요. 한 그 정도 선에서 만족하는 러시아고,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는 적어도 이 태평양에서는 내가 큰 소리 치는 그런 이제 내 앞마당에서만큼은 내가 왕이다. 그거를 인정해달라. 일종의 어떤 그런 제스처죠. 그러다 보니까 표면적으로는 러시아와 중국이 지금 합작을 하고 있잖아요. 손을 잡고 미국이랑 대항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지금 최고로 심혈을 기울이는 게 뭐죠? 동계올림픽이잖아요. 그러면 동계올림픽이 곧 시작되는데, 중국이 동계올림픽 시작되는데 그 옆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하겠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 정세나 이런 거를 쭉 판단을 할 때요, 큰 틀에서 누가 이익을 보느냐, 누가 손해를 보느냐, 어떤 그런 개념으로 포괄적으로 보는 게 좋아요. 주식이라는 딱 한정된 틀에서 접근을 하면요, 그 주식쟁이들이 놔두는 그 온갖 찌라시는 끝없이 주식을 사고 팔고 이걸 유도하는 찌라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더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뭔가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이 이슈를 접근을 할 때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는요, 한 발 한 발 계속 뒤로 물러나는 거죠. 한 발 물러나고 한 발 물러나고 한 발 물러나고 계속 이 포커스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찌 보면요, 냉정하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래 생각해요. 중국이 동계올림픽을 하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쟁 절대 안 할 거다. 이제 저는 이제 일종의 어떤 그런 해석이죠.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3월 달은 3월 말까지, 그죠? 3월 뭐 최소한 3월 중순 이 정도까지는 블랙아웃 유예 기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찌라시가 난무하고 주식은 널뛰기를 할 거예요. 그렇다고 그 기간까지 우리가 실수는 없으니까 부분적으로 접근을 이제 하되 어떤 위험 요소가 있나 이래 보고, 또 중국이 동계올림픽이 끝날 때까지는 최소한 좀 안정적인, 어느 누구도 분쟁을 안 일으키는 아마 그런 식으로 흐름이 아닐까. 하고 북한도 지금 막 미사일 막 뻥뻥 쏴놨잖아요. 그걸 보면 중국을 방해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만일 중국 올림픽 하는데 옆에서 미사일 자꾸 쏘면서 전쟁 분위기 일으켜봐요. 그럼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일반 죽여놓겠죠. 그래서 아마 북한도 올림픽 기간을 틈타서 미사일 한 번씩 뻥뻥 쏘면서 그 잔치집에 뭐 없어요? 뭐 없어요? 뭐 조금 주세요. 아마 그 정도 아닐까. 뭐 그런 어떤 관심을 끌기 위한 나 좀 봐주세요. 이 정도지. 뭔가 해보겠다. 그거는 절대 아니라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세를 보고 어떤 접근을 하는 방식이고. 그런데 오늘도 이래 쭉 보면요, 개인, 외인, 기관 이래 전체적으로 따져봐도요, 거래 내역이, 거래 대금이 너무 작아요. 그렇죠? 금리 인상 시기에, 대출 규제에, 신용, 뭐 미수 다 지금 막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에 돈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매수세가 유입돼도 지수가 급등하고, 조금만 매도세가 집중되면 지수가 급락하고, 막 이런 식의 흐름이죠. 근데 얘도 한 번, 두 번, 세 번 이제 반복이 되면요, 사람이 둔감해져요. 그러다니 이래 된다는 거죠. 일단은 오늘 지수가 한 번 60 이래 올랐어도 표면적으로 보면 이 하이닉스가 2.9% 오르고 그 LG 에너지 솔루션 얘가 6% 올랐어요. 결국 LG 에너지 솔루션 얘가 우려한 대로 지수를 교란하는 범인 주역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총은 2등인데 대부분 다 보호 예수로 묶여 있으니까
실제 유통되는 물량 자체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매수세가 유입되고 프로그램 매수가 뭐 유입돼도 얘가 급등을 해버리고, 반대로 조금만 매도세가 몰리고 프로그램 매도 나오면 얘가 급락하니까 지수도 급락하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수가 한 40, 50% 오르고 내리고 이게 쉽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제는 봐야 된다는 거죠. 얘가 LG 에너지 솔루션 얘가 지수 교란하는 범인으로 이제 작용한다. 우려한 대로 현실이 되고 있다. 그런 어떤 맥락이죠. 얘 역시도 자꾸 지수가 한 40, 50포인트 오르락 내리락 하다 되면 또 사람들이 면역성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전처럼 지수 막 40, 50 막 빠지면 투매가 벌어지고 공포를 느끼고 이제 그렇지는 않아진다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그 대형주를 우리가 그거 대응을 할 때는요. 이거 하나에어로 그죠? 오늘 그 밴드에 잠깐 거론했잖아요. 얘 역시도 보세요. 우리 휴일 동안 그 중동발 대형 호재 하나 떴잖아요. 근데 얘는 그죠? 이미 그 전부터 수도 없이 거론됐잖아요. 이런 거는 이미 다 반영됐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통 이런 거는 그 아침에 밴드에서도 거론했죠.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그렇죠. 그럼 얘 역시도 오늘 시초가가 59,9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6.49% 올랐죠. 대형주가 6.49% 오르면 엄청 올란 거죠. 결국은 얘가 이 찌라시를 보고 개인들이 아침부터 욱 달려드는 거죠. 그러니까 고점이 51,100원이었어요. 그럼 시가에서 불과 플러스 200원 더 올란 거예요. 이게 고점이고 결국 종가는 마이너스 250원에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접근을 할 때는요. 항상 그래요. 이유 없이 거래가 몰리고 이유 없이 오를 때 이런 종목이 좋아요. 이유를 모를 때. 물론 이유를 모르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이유를 모르는 못 찾은 거죠. 없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어떤 종목이 소문에 의해서 와 올랐다가 그게 실제 뉴스로 공시로 딱 나올 때는요. 대부분 다 매도 타이밍이라는 거죠. 바닥에서 계속 놀던 게 어떤 뉴스가 하나 공시가 빵 터졌다. 그러면 이런 거는 첫날 한번 훅 급등했다가 둘째 날, 셋째 날 보면 약간씩 빠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흔히 눌림목. 그럼 이런 거는 뭐 바닥에서 첫 거래 터지고 이런 거는 붙어볼만 하죠. 그런데 이미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 거는 공시가 뜨면 무조건 팔아야 된다. 그건 안 좋은 거다. 항상 그렇게 생각을 이 주식쟁이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떤 고점에 있는 거는 초보분들은 손 안 대는 게 좋아요. 그거는 대부분 다 고수들의 영역, 차트를 보는 사람들이 단타 치는 영역이거든요. 고점에서 노는 거는. 그러니까 요즘도 보면, 그죠? 갑자기 그 코로나 확산하면서 진단키트 또 이 관련주들이 확 급등하죠. 하면 앞전에 우리 마스크 사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스크 사태 욱 해가지고 마스크 관련주들은 무조건 다 급등했죠. 급등했는데 실제 걔네들 종착역이 어떻게 됐어요? 어느 순간 정점이다 싶었을 때 소문이 나고 개인들이 막 사자고 난리를 지고 상한가 가고 결국 그러다가 52주 신고가에 전부 물려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지금 진단키트도 똑같아요.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진단키트도 지금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진단키트 그런 것도 실제 그거 진단키트 하나 팔면 그죠? 팔면 그 회사에서 얼마 남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진단키트도 그 신속 진단키트 이런 거는 보통 보면 한 10,000원 정도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또 안에 뜯어보니까 한 2개, 3개 이래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얘네들이 우리가 어떤 특정한 진단키트 회사 상한가를 한번 가면
그 회사 시총이, 그죠? 30%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뭐 시젠 같은 거, 이런 거, 뭐 조단위에서 노는 거는 어떻게 해요? 10%만 올라도 1,000억 이상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럼 그 진단키트 팔아가지고 그만큼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림도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죠? 기업이 돈을 버는 게 아니고 투기죠, 투기. 어느 특정한 회사가 지 혼자서 돈을 번다 하면 그러면 상황은 틀리지겠죠. 그런데 지금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는 결국은 투기라는 거죠, 투기. 그래서 요거는 고수의 영역이다 하고 초보분들은 그냥 가만 가는 것 같다 하고 봐야지 그 틈바구니에서 뉴스에서 뭐 진단키트를 사재기를 하네 어쩌네 어떤 그런 걸 보고 덥석 덤벼들었다가는 52주 신고가에서 물려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어떤 장 자체는 여전히 불안하잖아요. 불안하고 끝난 거는 아니죠. 아직도 빅스텝이냐 아니냐 계속 논쟁이 일죠. 왜? 아무도 말 안 해줬으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시간이 쭉 지나면요. 시장은 어느 순간 또 적응을 해요. 이미 0.5에 빅스텝에 적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적응을 하다가 만일 연준위에서 시장은 이미 빠질 만큼 빠지고 얻어 터지고 막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아이고 이제 0.5다 각오하고 있는데 또 막상 당해야 되니까 연준위에서 0.5 안에 0.25 할 거야. 그 대신 단계 0.5로 3번 할 거 0.25로 한 6번 할게. 만약 이런 식으로 약간 완화적인 어떤 그런 제스처를 취해주면 그것도 호재라고요. 또 주식이 폭등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다는 거죠. 주식이라는 게.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따지고 보면 그죠? 앞전에 뭐라 했어요? 우리가 어떤 이슈를 접근을 할 때는요. 크게 멀리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그죠? 지금 일어나는 현상만 보자고요. 인플레이션이 왜 발생했느냐? 그죠? 인플레이션이 왜 발생했느냐? 따지고 보면 이 미국이란 나라가 무차별적으로 달러를 막 찍어낸 거죠. 달러를 무차별적으로 찍어내가지고 미국에 막 엄청나게 공급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 이 미국이란 나라는 이 달러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하나도 피해를 안 보게끔 달러를 지금 회수하려고 한다. 그게 이 미국이란 나라의 생각이다. 그러면 이 생각을 도와주는 게 누구냐? 미연준, 그 다음에 국제한머니, 그 다음에 그 다른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 그런 게 발생된다는 거죠. 그러면 칠든 좋든 지금 오늘 달러를 보세요. 달러 원화 환율 1205원이죠. 그죠? 저게 1200원 돌파한 지가 언젠지 차트를 쭉 펼치면 보이지도 않을 십몇 년 전에 저렇게 찍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로 따지면 옛날 옛적에 달러가 원화 환전했을 때 1200원이 넘은 적이 있었다. 그런 옛날 옛적 이야기인데 그 옛날 옛적 이야기가 지금 재현되고 있어요. 왜? 미국이 무차별적으로 찍어낸 달러를 다른 나라한테 퍼넘기는 작업을 하는 거라 했죠. 얘네들이. 그래서 미 연준에서 빅스텝으로 간다. 금리를 인상한다. 막 여기서 남발해가 신흥 국가들 지금 긴장감 고조시키고 그리고 원화를 국제 한머니들이 막 환율을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화도 하루에 5원씩 이틀 동안 10원이 막 급등을 하는 거죠. 저런 이상 현상을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국제 한머니들이 의도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죠. 저렇게 요동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우리도 불안하거든요. 대한민국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달러 비축고가 한 요 정도인데 요거 갖고 불안하나? 아닌가? 그러면서 부추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들도 저 달러가 얼마만큼 더 올지 모른다. 재테크 해가지고 또 달러를 막 사재기 하는 거고, 기업에서도 혹시나 모르니까 또 달러를 사재기 하는 거고, 결국은 이 미국이 찍어낸 이 종이 쪼가리 달러를 수십 년 만에 최고 비싼 가격으로 지금 다 달러를 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태제를 부르죠. 박수를 치죠. 얘네들은 무차별적으로 찍어낸 달러를 다른 신흥국가들이 최고 비싼 가격에 막 사주니까 인플레이션도 잡히고 유동성도 해소할 수 있고 지금 이득은 다 취하고, 그러니까 꼭 먹고 알 먹고 미국으로서는 가장 이상적인 길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우 나스닥이 화답을 하는 거예요. 월가에서 좋다고 박수 치는 거죠. 자, 잘한다. 그거는 미국 입장에서 잘하는 거죠. 신흥국가 입장에서는 두 눈 멀쩡히 뜨고 그냥 다 강탈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뭐 기분 나쁜 케이스죠. 요게 글로벌 흐름이다. 하면 지금뿐이냐, 앞전에 말씀드렸죠. 그전에도 그랬고, 항상 미국이 달러를 많이 찍어내면 그 이후에는 1, 2년, 2, 3년 시차를 두고 항상 글로벌 금융 위기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달러를 다 해소하게 만든다. 그런 흐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죄송합니다. 일단은요, 금리 인상, 빅스텝이라는 이런 어떤 전제를 두면요, 항상 뭐예요? 기술주. 기술주는 뭐다? 고퍼주. 고퍼주는 뭐다? 고평가되어 있다. 왜 고평가되어 있는데? 얘가 앞으로 전도 유망하고 성장률이 높을 거니까 미리미리 시장에서 피를 많이 쳐준 거다. 그런 것들이 대부분 나스닥이고 코스닥이다. 그런 게 기술주다. 막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시장에서 돈줄이 꽉 째어져요. 째어지면 어떻게 해요? 시장에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돈들이 없어요. 돈이 없을 때는 고퍼주 이런 것부터 제일 빨리 죽어요. 왜? 시장에 돈이 없는데 경기가 하강 국면인데 얘가 어떻게 고성장을 하겠냐는 거죠. 고성장을 못할 거라는 거예요. 못하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돈은 제한적이고 더 이상 고퍼주나 이런 데로 흘러갈 돈이 없고, 그러면 선택은 극히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거? 이제는 더 이상 지원도 없어. 독자 생존해야 돼. 너 스스로 살아남아야 돼. 그게 시장 논리야. 그러면 2등, 3등, 4등은 차례 다 죽어버려요. 죽고 1등만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 1등이 살아남다 보면 조금만 시장이 호전되면 시장을 독식하는 구조로 흘러가고, 그러니까 그 기업은 다시 급등을 하고 실적이 급증을 하고 이런 구조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 보지 않았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굴뚝주, 그런 것들이 곽강을 받는다. 그러면 연휴 동안 질문한 종목, 연휴 동안 심심하니까 이래저래 질문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카카오페이 요거 질문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이거 왜 샀냐고. 이거 뭐가 좋아서 샀어요? 하니까 대세 아니냐. 하니까 어떤 면에서 애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카카오페이를 이용하더라. 요즘은 애들도 그 용돈 보내달라 할 때 카카오페이로 보내달라 하더라. 그래서 카카오페이가 대세인 것 같더라. 그래서 샀다. 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하니까 계속 쭉 빠지더라.
그래서 고민스럽다. 그러면 이 회사 재무구조 한번 보셨어요? 하니까 안 봤대요. 그래서 보고 나서 다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보는 거 배웠죠? 하니까 대충은 안 돼요. 그러면 찾아서 봐라. 몰라도 찾아서 봐라. 한 번만 찾아서 보면 앞으로는 무조건 찾아서 볼 줄 알게 된다. 그러니까 한 번 보고 이야기를 하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답장이 이래 왔어요. 방장님 죄송해요. 그래서 내가 뭐가 죄송해요 하니까 그렇게 배웠는데 재무구조를 한 번이라도 봤으면 안 샀을 건데 이런 질문 했다는 자체가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됐다. 그게 목적이라고. 그걸 아셨으면 됐다. 2018년, 19년, 20년 이래 놓으면 여기 한 마이너스 한 900억, 마이너스 뭐 한 500억, 마이너스 한 뭐 200억 아마 한 대충 요 정도 흘러갈 거예요. 계속 적자래요. 적자인데 엄청나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총이 그죠? 16조예요, 16조. 말도 안 되죠. 이렇게 적자 내는 회사가 시총이 16조예요. 그러면 카카오페이 이런 거요. 흔히 이야기하면 사상 누각, 모래성 같은 거예요. 왜? 이런 거는 그 카카오라는 그 이미지,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성 때문에 이용을 하는데 얘가 도덕적 해이, 그죠? 뭐를 해줘도 이런 거 막 발생시키고 대주들이 저거 주식 팔아먹기 바쁘고 월급쟁이 사장 앉혀놨더만 자사주 매도하고 전신이 자사주 팔아먹으려고 퇴사해버리고 엉망이죠. 이미지 한번 나빠지면요. 이거는 급속도로 없어져요. 그러면 어느 누군가가 카카오페이보다 더 좋은 거를 누가 굉장히 쉽게 편하게 만들어버렸다 해보세요. 뭐로 카카오페이 충성할 겁니까? 대거 다 이전해버리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요. 제가 봤을 때는 한 시대적인 유행에 불과하거든요. 얘가 은행이 있어요. 자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결국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기업 분할한 거랑 얘랑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근데 얘가 뭐 있다고 적자 나고 돈도 못 버는데 시총이 16조? 이거 유지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끝없이 빠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를 바닥이라고 삼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실적을 봐야 된다. 오르면 오른갑다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절대 손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장에서도 실적을 내는 기업들요. 그런 기업들은 어느 정도 되면요. 주식이 폭락을 할 때는요. 다 같이 쫙 폭락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죠. 그러면 두 번째는요. 반등이 나올 때는 대부분 다 반등이 나와요. 그러다가 다시 여기서 쭉 행보를 하면요. 이때부터는 빠질 놈은 이 조금 반등한 거 반납하고 다 빠져버려요. 오히려 지압하고 있어요. 왜? 시장에 이제는 돈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는 거는요. 이제는 정말 실적 내고 돈이 있고 이 회사가 고금리 시기에서도 살아남는다는 확신을 주는 회사들이 이제는 반등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매수세가 몰리고. 그 외에 고퍼주, 고PBR주, 이런 고퍼주, 기술주, 뭐 성장성, 이런 거는 이제는 다 필요 없다는 거죠. 고금리 시대에서는 이런 기업들은 다 죽는다. 시중에 돈도 없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수입이 왕창 줄어들고, 자영업자들 수입이 왕창 줄어들고, 쓰임새가 없어지는데, 뭐 짜잘이 카카오페이 쓸 일이 있겠어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큰 흐름을 봐야 된다. 근데 결론은 뭐냐? 지금 장세도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우리 그동안 사상 최고 실적 내는 회사들 많이 거론했잖아요. 그런 회사들은 지금이라도 사놓고 분할 매수 조금 떨어지면 더 사고 떨어지면 더 사고 하면서
올 여름까지만 기다려도 그 안에 다 수익권이 될 것이다. 그만큼 지금은 많이 빠져 있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무서워할 장은 아니다. 단 이제 우리가 앞으로 종목을 선정을 할 때는 공매도 있는 애 빼야 되고 실적 나쁜 애 빼야 되고 덩치 큰 애 빼야 되고 그래서 이것저것 다 빼다 보면 살 수 있는 거는 극히 제한적이다. 돈 버는 회사, 그런 회사를 사놓고 이제는 기다려야 된다.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반응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시장은 작년 코로나 시절에 유동성 장세의 그 추억에 젖어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 이 추억도 추억으로 끝나고 본격적으로 반등장이 올 때는 차별화 장세가 벌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는 그런 장세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종목을 위주로 말씀드릴 테니까 반드시 분할 매수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보면 큰 틀의 지금 시장 흐름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 당분간은 자고 일어나면 다우 나스닥 급등했다, 급락했다. 우리 코스피, 코스닥도 급등, 급락 반복하겠죠. 그렇지만 체감으로 오가는 지수의 이 체감 지수는 점점 둔감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 말자. 어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시황은 마무리하고요. 하고 또 그 종목 이제 찍어서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시간 나실 때 보시고 또 분할 매수 대응 한번 해보세요. 시황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